지난 11월에요. 주식시장이 정말 이상한 아주 흥미로운 신호를 하나 보냈어요. 언뜻 보면 그냥, 시장이 왜 이러지?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시장의 다음 수를 읽을 수 있는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 신호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11월에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딱 반으로 갈라졌어요. 어떤 건 오르는데 어떤 건 내리고. 완전히 딴 세상이었죠. 도대체 시장이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보통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고배당주나 배당 성장주 같은 것들은 2% 넘게 올랐어요. 가치주도 괜찮았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S&P 500은 오히려 마이너스였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성장주, 모멘텀 주식들은 더 크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간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나뉜 걸까요? 왜 어떤 주식은 웃고 어떤 주식은 울었을까요? 이 분열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걱정 마세요. 이것만 딱 이해하면 아까 그 이상했던 시장 상황이 퍼즐처럼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주식 듀레이션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벌어들일 돈을 내가 다 돌려받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가를 나타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주식의 가치가 지금 당장보다는 얼마나 먼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썼던 건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기가 막히게 잘 통하더라고요. 자, 그럼 모든 자산을 딱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단기 듀레이션 자산. 이건 지금 당장 현금을 팍팍 벌어들이는 자산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 같은 거죠. 우리가 아는 가치주, 고배당주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요. 반면에 장기 듀레이션 자산은 어떨까요? 이건 가치의 대부분이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심어서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길 기대하는 묘목 같은 거죠. 기술주, 성장주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 둘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 그게 바로 금리가 변할 때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방금 말한 이 듀레이션 개념을 가지고 보면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성장주들이 속절없이 무너졌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성장주를 짓누르는 그 힘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중력입니다. 네, 그래비티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마치 모든 자산의 가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새로운 중력이 생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금융의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죠. 그러면 두 번째, 기업이 미래에 벌 돈을 지금 가치로 계산할 때 쓰는 할인율이라는 게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이 높아진 할인율이 마치 중력처럼 작용해서 저 멀리 미래에 있는 이익일수록 그 가치를 현재로 더 세게, 더 강하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당연히 현재 가치가 팍 줄어들겠죠. 전문가들은 이걸 멀티플리 압축된다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데 그냥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금리가 딱 1% 올랐다고 쳐볼게요. 1년 뒤에 받을 1,000만 원, 이거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아주 살짝 줄어들어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15년 뒤에 받을 1,000만 원은 어떨까요? 지금 가치로 계산해보면 가치가 엄청나게 깎여 나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장기 듀레이션 자산,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자산들이 금리 인상기에 왜 그렇게 맥을 못 추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그 알쏭달쏭했던 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에 우리가 방금 배운 듀레이션이라는 렌즈를 딱 씌워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시죠? 주가가 올랐던 것들은 전부 다 단기 듀레이션 자산들, 반대로 주가가 빠졌던 것들은 전부 장기 듀레이션 자산들이었어요.
네,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맞습니다. 11월에 시장이 보여준 움직임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바로 듀레이션 대전환, 영어로는 The Great Duration Rotation 이라고 부르는 아주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었습니다. 돈이 장기 듀레이션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단기 듀레이션 자산으로 옮겨가는 그런 큰 흐름이 시작된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게 바로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양적 긴축, 즉 QT를 끝냈을 때 나타날 거라고 예상되던 자금 흐름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의 공식 발표보다 한 발 앞서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구나 하고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현상은 이해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지켜봐야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기 듀레이션의 시대가 계속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책 오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물가 잡겠다고 너무 오버해서 금리를 막 올리다가 결국 경제 전체를 망가뜨려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만약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잘 나가는 산업재나 원자재 같은 경기 민감주들, 즉 단기 듀레이션 자산들도 수요가 뚝 끊기면서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흐름이 언제쯤 끝날까요? 다시 성장주의 시대가 올 거라는 신호는 뭘까요? 자, 여러분이 꼭 지켜봐야 할 탈출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경기 침체의 가장 강력한 신호등이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다는 신호. 바로 제조업 PMI 지수가 기준선인 50 아래로 뚝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은 끝났다는 신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3가지 지표 꼭 기억해 두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장주, 즉 장기 듀레이션 주식을 다 버려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오히려 빛을 발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딱 2가지 특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결정력이에요. 원가가 올라도 어쩔 수 없죠. 저희 제품 가격도 올립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요. 그리고 2번째는 먼 미래의 꿈만 파는 게 아니라 구독 서비스처럼 지금 당장에도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튼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듀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장의 판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이 변화에 맞춰 함께 움직이고 있나요?